네, 저희 초졸 검정고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위로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줄넘기 연습을 해도 자꾸 줄에 걸려서 속상하대요. 그러면은, 늦게 일어났어? 라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번 보면은, 오늘 아침은 정말 맛있었었는데 아침하고 줄넘기하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필통을 빌려줘서 고마워. 필통하고 줄넘기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속상하겠다.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4번 보면은, 줄넘기 연습을 해도 자꾸 줄에 걸려서 속상하니까, 같이 연습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간편하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인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합니다. 또한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없어지는데 20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해서 쓴 일기 형태는 아니고요. 2번 보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이 없었고요.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과 그거의 근거로 2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걸 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면 자신이 본받고 싶어하는 위인에 대한 말은 없었으니까 4번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 보면 윗글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장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줄이자라는 거였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라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속담을 알맞은 것은 함께 힘을 모아 공원을 청소했더니 힘들지도 않고 쉽게 끝났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서로 도와서 같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함께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 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말도 상관이 없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건 조심하라라는 뜻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자. 뒷받침이라는 거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밥을 골고루 먹는다라는 것은 쓰레기하고 상관이 없죠.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된다. 고운 말하고는 쓰레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자라고 하면 말이 되죠. 왜냐면 쓰레기를 버리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냅니다. 매미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불에로 여러가지 소리를 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냅니다.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가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다? 소리를 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1번이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시키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자, 된장은 발효식품이다. 그 농구고는 이쪽으로 던져라. 지금 시킨다는 것은 뭐뭐 해라 라는 거죠. 뭐뭐 해라 라는 요청의 문제이니까, 그러면은 된장은 발효식품이다 라는 것은 그냥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 농구공을 이쪽으로 던져라라는 건 이쪽으로 던져줘라는 시키는 문장이겠네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니까 정말 기뻐. 이건 감탄문. 제가 다녀온 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하는 것은 의문,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묻는 거잖아요. 자, 8번 9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최초의 궁궐로 퇴저 이성계가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세웠다. 경복궁은 큰 북을 누리며 번성하라라는 뜻을 지녔으며 이후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이 되었다.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됐네요. 지금 보면은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애초에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세웠다?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세웠다.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이다.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이다. 건물이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8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9번에서 기억의 뜻을 보고 알아보기 위해 국어사전에서 찾아야 할 낱말은 큰 복이라고 했으니까 크고라고 안 하죠. 크고라고 안 하고 크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크면이라고 안 하고 크지라고 안 하죠. 우리가 국어사전은 기본적으로 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크고가 아니라 크다라는 2번을 써야겠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게, 이거 말고도 뭐 담배나 이런 것도 예시를 들 수 있죠. 자기에게 좋을지라도 남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이웃을 배려하자라는 2번이 되겠네요.
11번 볼게요. 기억부터 리얼 중 글쓴이 의견이 나타나는 문장은 다보탑과 석가탑은 모두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탑은 불국사 대흥전 앞들에 있습니다. 다보탑은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석가탑은 사각 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모두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신라시대에 만들어졌고 앞들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보탑과 석가탑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렇게도 다 다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 매우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도 같은데 둘 다 불국사 대전 앞들에 있대요. 근데 석가탑은 사각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렸고 다보탑은 이런 식으로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서 올렸다고 했으니까 두 개는 지금 방식은 달라도 매우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 거겠네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태용이가 할머니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라고 했네요. 마음은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용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마음 나와있네요. 고맙습니다와 관련된 게 슬픈 마음 아니고 화난 마음 아니고 실망한 마음 아니니까 그렇죠. 고마운 마음인 3번이 되겠네요. 13번에서부터 14번 볼게요. 자, 다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은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예전에 텔레비전 여행방송에서 본 것이 기억이 있어서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장 관광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영화와 유물들을 보면서 고인돌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고 박물관 1층에서는 고인돌 영화를 봤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대요. 그리고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대요. 어우 좋겠네. 자 일단은 마저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여행의 경험에 대해서 쓴 글이네요. 운율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련된 내용이고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편지글 같은 걸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은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것 같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는 지금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행에 관련된 글, 그러니까 즉 여행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쓴 3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볼게요. 박물관에서 본 것이 나타난 부분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가족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 왔다. 이거하고는 알 수 없고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근데 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느낌이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다. 유물을 봤대요. 박물관에서 뭘 봤대요? 유물을 봤대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 디귿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이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지 기분이지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이제 15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기억이 비유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네요. 자 봄의 길목에서 라는 시네요. 겨울 끝자락 봄의 길목 가거라 안된다.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들레꽃이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는 사이 풀밭에서 떨어진 노란 단추가 뭐지? 했더니만 민들레꽃이라고 줬네요. 풀밭에서 떨어진 노란 단추가 뭐다? 민들레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16번 볼게요. 낱말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볼까요? 짜임이 뭐가 다른지.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 니은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라는 것은 밤과 낮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다, 4번 하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인데 2번에 밤낮 같은 경우에는 밤과 낮이라는 두 가지 밤과 낮이라는 이 밤과 낮을 하나로 합쳐서 밤낮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구름 그 자체의 뜻이 있지만 밤낮이 뭐예요 하면은 밤낮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밤과 낮이요 이러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고
근데 밤낮은 밤과 낮이니까 얘네들과 다르게 뜻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뉴스에서 일기예보할 때 우리가 막 오늘 비가 올 것이 알았지? 끊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다른 게 왜 안 되냐면, 할아버지께서 안부 전화 드리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안녕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집에서 동생 이렇게 놀이 방법 알려주기. 그럼 자, 첫 번째 이러면 되겠지 굳이 이러면서, 여기에서도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은 아니고 비공식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놀이터에서 친구와 취미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이때도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으로 전 이런 놀이를 좋아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거죠. 자, 18번 볼게요. 문장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호응관계라는 것은 둘 개가 맞아 떨어지냐 아니냐 이거에 관련된 건데,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다? 자연스러워.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맞아, 맞는 것 같아요. 3번 나는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요. 되게 가볍게 떨어지고. 근데 선생님 말씀을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아니면 선생님 말씀은 들어본 내용이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해야지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4번이죠. 왜냐면 이럴 거면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해줘야겠네요. 19번에서 20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혜 같은 개구리 매일 심한 흉년이 든 어느 여름. 그 다음에 기억하면서 농촌 어느 마을이라고 했네요. 농촌 어느 마을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장소를 말하는 것은 그럼 일단 19번부터 풀어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장소와 관련된 곧, 분장, 해설, 효과음 중에서 곧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해설도 말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고, 효과음도 소리지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는 인물 농부의 아내 마을사람 개구리들. 농부 쌀 한 대를 메고 길을 가고 있다. 농부는 한숨 쉬며 이제 집에 팔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다 팔고 솥 하나 남았구나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0번에는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거는 막이 오르는 시간 몇 시라고는 안 나와 있고, 작품의 배경음악 안 나와 있어요.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니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여기만 보니까 인물이 하는 대사를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사라고 해요. 대사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 20번에 1번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